예, 지금 이 환자분의 문제가 보면 꽤 오래 전부터 그런 혈압과 당뇨약을 복용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에서 부종에 대해서는 이미 전 원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보면은 양방 쪽 선생님들께서도 혈압약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아셨기 때문에 약을 여러 가지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부어오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왜 생기는 것이냐면 혈압약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라고 하는데 이 중에 C에 해당되는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에는 칼슘이 들어가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혈관이 항상 혈압 환자들은 말초혈관이 수축해 있기 때문에 칼슘이 자꾸자꾸 수축을 하게 못하게 하도록 칼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죠. 혈관도 역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말초 혈관의 근육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혈액이 들어갔다가 다시 발 쪽에서 활류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능이 잘 일어나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붓게 되게 되겠죠. 이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은 혈압약을 줄이거나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서도 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혈압의 기전을 좀 살펴보자면요. 크게 혈압은 세 가지의 포인트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림에 좀 나와 있는데요. 혈액량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줄여주는 것이 이뇨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짜게 먹으면 몸에서 수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우리가 열이 오른다고 그러죠. 그리고 발끈하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흥분을 낮춰주는 그러한 알파, 베타 차단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심장이 과도하게 흥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베타 차단제가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초혈관의 저항을 늦춰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닌 아니오텐신 계통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칼슘 차단제 쪽으로 약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혈압은 이 약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비만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식이요법에 의해서도 역시 상호작용해서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압약은 단순 증상 개선만 시킬 뿐이지 근본 치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생활관리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약을 먹으면 일단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일단 좋아지죠. 그런데 나중엔 똑같은 약을 썼을 때 수치가 안 내려가요. 그럼 더 높이 씁니다. 더 높이 씁니다. 약을 먹으면 일단 좋아졌기 때문에 생활 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이 없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거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은 나이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기준 혈압이 120, 80이 정상이었다면 만약에 신장 질환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보통 나이가 올라갈수록 대략 140, 90 정도 부분까지도 혈압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만약에 60, 70세 이상이 되면 실제 그 혈압은 더 올라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이가 50세, 60세 돼도 120, 80 기준 혈압을 유지하는 약을 계속 강력하게 쓰신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혈압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화시키면서 조절할 부분이지 단순히 약에 의해서만 조절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는 혈압을 조절하는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한방치료에서는 흔히 혈압이 왜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음화에 의한 간양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음화와 간양 상황이 무엇이냐 본다면 실제 우리 몸에서 혈압을 감지하는 센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장에 있는 혈액이 몸 전체로 뿜어 올라가면서 처음에 갈라지는 대동맥경의 분지에서 센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뇌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센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혈압이 달라지면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뇌는 항상 전체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분들, 혈압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들은 이 조절 센서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말초혈관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말초혈관의 그런 경련을 푸는 약들을 자음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경련하는 근육들을 진정시키는 것. 이것이 말라있는 땅에 물을 적셔주듯 음분을 보태주는 자음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음분의 망가짐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 결국 혈압을 감지하는 센서들의 이상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양 상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실에서는 이런 센서의 오작동을 수정하는 천마라든지 아니면 조구등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써서 그러한 혈압 감지 센서의 오작동을 수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 같은 그런 혈압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보통 심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베타 환자 역시 혈관을 이완시키고 심장의 심근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단순히 근육의 그 혈관 평활근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혈압 감지 센서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것만 말고도 또 하나 심장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환기라든지 이런 약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개지, 천궁 이런 약들을 써서 심장 기능을 끌어올려 줘야지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음식 관리나 운동만 가지고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한의사의 조언이 필요하고요. 적합한 한약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이 경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센서의 오작동이 일어나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절과 치료 역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혈압은 일단 몸의 오작동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비만이라든지 식생활에 의해서도 역시 혈압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생활관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혈압은 당장 좋아지더라도 계속 악화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학적으로 한방 고혈압 치료는 상당히 유의성이 있고 또한 양약을 복용을 아주 줄여나갈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는 양약을 복용을 이제 중단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효과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꼭 적합한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당뇨 지금 고생 중이시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2세요. 52세세요. 아, 네. 예. 그러면 지금 약을 드시는 중이시고요. 지금 먹은 지 열흘 됐. 아, 열흘 되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혈당 수치가 얼마나 되시죠? 19시간에? 혈당 수치가 216 나왔어요. 216. 아이고야.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러면은 당이 예전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올라가신 건가요? 갑자기 올라왔어요. 갑자기 올라가셨어요. 네. 요새 힘든 일 있으셨나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요. 네. 운전을 하니까 잠은 잘 스트레스 좀 많이 주무시나요? 받고. 잠도 좀 불규칙하고요. 아, 그러세요. 일단 이 경우는 급성 당 상승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가장 먼저 해결할 부분들이 잠입니다. 네네. 먼저 일단은 잠부터 자도록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짧은 순간에 그런 네. 그 양방 그런 그 당뇨약들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당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실제 몸의 모든 균형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급성 스트레스와 그리고 네. 잠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서 네. 현재 좀 봐야 됩니다. 혹시 술은 드시나요? 술, 담배는 안 해요. 아, 술 안 드시고요. 네네. 아,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열흘 정도 전부터 드셨다면 현재 수치엔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2주를 먹어보고 수치를 한번 재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재는 건 아니시고요. 예, 예.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열흘 전과 비교했을 때 몸 상태는 네. 좋아지고 계시고요. 지금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눈도 그래요. 좀 네, 그래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혈당약만 드신다고 해서 좋아질 상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급성 스트레스 그리고 네. 그런 수면 장애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지 반드시 당이 내려가거든요. 네. 꼭 주의 한의원 가셔서 그 네. 부분을 좀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얼굴이 좀 붉으신 편이세요? 아니, 그럴 건 없어요. 그러세요. 소화 잘 되시고요. 이가 좀 원래 안 좋았어요. 이도 좀 안 좋으시고 위염 잘 생기시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이 같이 연관돼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꼭 한의원에 가셔서 예. 그런 위장 문제, 수면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다 말씀하시고 예. 한약 치료하시면서 같이 양약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혈당약과 한약이 서로 부닥치지 않기 때문에 꼭 같이 병행 치료하시면서 지금은 먼저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현재는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아, 네.